봤어요. 여기까지 봤어요. 이제는 클래스를 이제 앞에는 만드는 거라 펑션 만드는 거, 그리고 로컬, 그죠? 이 안에서만 쓴다는 개념이 로컬. 그리고 카피를 했더니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하려고 했더니 쉘로우 카피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는 안 된다. 그래서 하드 카피 하려면 이렇게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써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뭐냐면 스태틱 멤버예요. 스태틱 멤버. 스태틱 멤버는 뭐냐면 스태틱이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이고요. 우리는 다이나믹을 표현할 때 뭐라고 쓰냐면 오토매틱이라고 써요. 그죠? 그리고 스태틱이라고 쓰고요. 클래스는 아시겠지만 클래스는요 다이나믹해요. 그죠? 스태틱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스태틱은 그럼 어떻단 얘기냐면요. 걔는요 컴파일 단계에 메모리에 이미 상주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떤 얘기냐면 그게 이제 메모리에 상주가 돼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항상. 그래서 걔는 다이나믹하지가 않아요. 그 멤버는. 그 프로퍼티는 다이나믹해지지가 않아요. 다이나믹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예제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자, 보자. 클래스 패킷을 만들었어요. 클래스 패킷, 엔드 클래스 이렇게 있고요. 스태틱, int, count 0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태틱 펑션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get count예요. 라는 있어서 얘는 단순히 해주는 게 count 값을 리턴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다음에 펑션 U가 있어요. U. 펑션 U를 만들었어요. 펑션 U는 항상 만들잖아요. 안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면, 펑션 U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this.id, 얘죠, 얘. this.id를 count 플러스를 해요. count 플러스는 뭐예요? count를 하나 증가시켜서 값을 집어넣어 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볼게요. 클래스 이름 핸들 U 클래스 이름 핸들 U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자 pkt0의 id는 pkt1의 id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얘를 핸들 만들었잖아요. 이때 메모리를 딱 붙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런 프로퍼티들은 아까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메모리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메모리라고 보면 얘는 pkt0일 거고 얘는 pkt1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각각 얘를 가리킬 거라고요. 그래서 count든 id든 count, id 여기서 가질 거라고. 그죠? count, id 이렇게 될 텐데 스태틱이라고 해놨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사실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스태틱하게 어디에 딴 데 이렇게 있어. 얘는 count. 그래서 핸들을 갖다 pkt0가 count는요 여기서 가리켜요. 이 핸들은. 그러면 얘는 pkt1도 얘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리켜요. 얘는 스태틱하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갖다 카운트해서 new 할 때 뭘 해요?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죠? 얘 플러스 되는 거예요. 그럼 걔를 갖다가
어디다 넣었어요? id에 넣었잖아요. 여기 id에. 그쵸? 이 id는 각자 있는 id예요. 여기에다가 여기 플러스 한 걸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id는 여기는 얘는 1. 그쵸? 왜냐? 0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얘는 그냥 그 상주에 있는 거예요. 얘는 또 그 다음 거는 얘는 그러면 1 돼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2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를 이건 뭐냐면요. 그러면 어떤 의도냐면 내 클래스가 몇 번 불렸는지 알고 싶어. 그죠? 클래스를 몇 번 불렸는지 알고 싶으면 그냥 뭐뭐의 요 값 pkt1의 아니 요 카운트 값을 불러다가 보면은 알 수 있겠네. 그죠? 카운트 값을 부르면요. 몇 번 불렸는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럴 때 활용을 해요. 몇 번 그 클래스마다 있는데 그래도 요 변수는 이 클래스 이 똑같은 거 쓰면 얘는 공유해서 써. 이런 거 할 때 스태틱 쓰면 돼요. 네. 스태틱 같은 경우는요. 스태틱 멤버는 패켓. 이 패켓은 뭐예요? 패켓? 클래스 이름이죠. 클래스 이름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떤 그 프로퍼티나 멤버를 쓰려면 핸들 이름 붙이고 그쵸? 핸들 이름 붙이고 점 찍어서 뭐 읽거나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쓰네. 근데 여기서 보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게 핸들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클래스는 그거 하나인데 뭐 어차피 그죠? 그 클래스에서 걔를 액세스 하는 거는 이거 하나예요. 패켓, 요 클래스에서는 요게, 뭐, PKT 0을 부르든, PKT 2를 부르든, 2를 부르든, 3을 부르든, 다 똑같이 카운트는 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오퍼레이션을 해요. 패켓, 콜론, 카운트. 이렇게 써요. 뭔가 합리적이죠? 스태틱이니까 어차피 하나니까 핸들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써요. 네. 이거지. 예, 그 다음에 콘스탄트가 있어요. 상수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상수가 있는데 int라고 id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id를 만들어서 이게 상수인데 얘는 상수라서 상수고요. 얘를 갖다가 값을 쓰려면 얘는 언제만 쓸 수 있냐면요. new 할 때만 쓸 수 있어요. new 할 때만 이 값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요 때가 new가 언제냐면 요 때예요. 요 할 때만 요 id가 한번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이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업데이트가 안 돼. 그래서 콘스탄트예요. 근데 스태틱 콘스탄트는 new 할 때도 안 돼요. 왜냐? 앞에서 봤잖아요. 얘는 핸들이랑 관계 없잖아요. 스태틱은. 그죠? 스태틱은 핸들 무슨 상관없어요. 걔는 그냥 그거 하나예요. 그냥 이거. 패켓이라는 스트링 타입인데 이거 하나야. 그래서 어떻게든 액세스가 안 돼요. 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얘는 왜 에러가 났어요? 스태틱 콘스탄트에다가 값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난 거고요. 그리고 얘는 왜 에러가 났어요? new에서만 바꿀 수 있는데 이거 뭐냐 지금 도중에 한번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러 나는 거예요. 네. 컨커런시에 아까 트레드 배웠잖아요. 그죠? 클래스 안에 태스크를 만들었어요. 태스크 안에 포크 조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포크 조인 논이네. 그쵸? 조인 논이면 뭐예요, 얘는? 어떤 태스크를 불렀어. 런이라는 태스크를 불렀어요, 누가?
런이라는 태스크를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인 논이니까 런은 런대로 하고 또 다른 거는 다른 거대로 할 거예요. 그죠?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그거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포크 조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도. always가 있잖아요. always가 사실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어떤 조건이 생기면 무조건 들어와서 실행을 시키죠. 어떤 조건이 들어오면. 이 조인론이 이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클래스 안에서는 always는 못 써요. always 못 쓰는데 포크 조인론을 쓰면 막 들어와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파라미터라이즈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파라미터 아시죠? 파라미터. 베릴로그에서 파라미터 쓰잖아요. 샵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값은 바꿀 수가 있어. 나중에 컴파일 아니면 런 할 때나 코드 내에서 다른 식으로 파라미터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GPIO가 요 디자인에서는 6개만 필요해. 그래서 6이라고 쓰고서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다른 디자인에서는 8개가 필요해. 그럼 또 다시 8개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갖다 숫자를 8에서 6으로 6에서 8로 바꾸면 그게 파라미터 그 8 값을 이용해서 또 디자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샵을 이용해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줘가지고 상위 모듈에서 하위 모듈을 부를 때 그 샵 값을 변경시키면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네.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볼게요. 클래스를 먼저 볼게요. 클래스 이걸 불러요. 이렇게 프로텍티드는 내일 할 거니까 내일 볼게요. 프로텍티드는 내일 해요. 프로텍티드는 아까 로컬 있죠. 로컬 봤죠. 그거에 이제 상대되는 그거에 해당하는 건데 그거는 내일 궁금함을 남겨둔 채 프로퍼티 남겨놓고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푸시, 팝, 사이즈 이게 뭐예요? 누가 봐도 스택, 그죠? 스택인 것 같아요. 스택이면 하나씩 넣고 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택이니까 스택에 대한 변수, 베리어블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게 스택이니까 이제 Q를 만들어 놨네요. 그죠? Q를 만들어 놨고 바운드가 없는, 그죠? 바운드가 없으니까 콜론 없으니까 바운드가 없는 언바운드 된 Q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이거 갖다가 Q를 사용하는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푸시, 팝, 사이즈. 푸시는 값을 넣을 것 같고 팝은 값을 빼갈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이즈는 몇 개가 있는지 알아낼 것 같은 그런 펑션이에요. 그죠? 이런 게 딱 클래스에 아니 스택에 해당하는 펑션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거 써볼게요. 써보는데 이거 볼게요. 스타 아니요. 볼게요. 여기 보면 int 스택 해가지고 인티저 스택을 만든 거예요. 인티저 타입으로 돼 있는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인 스택을 갖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어드레스 스택이에요. 패켓 스택이 또 있어요. 패켓 스택. 얘는 데이터 스택이에요. 얘를 보면 이를 갖다가 이제 쓰는 거죠. 리피트 언제까지 반복해 사이즈만큼 어드레스 스택의 사이즈만큼 반복해가지고 이 패켓에 이걸 만들어서 이거 패켓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 핸들 붙였고요. 그걸 U를 한 거예요. 만들어서 랜더마이즈를 시켜가지고 랜덤 이제 좀 이따 공부할 거고 어쨌든 패켓 여기 있는
PKT의 어드레스에 핸들 요거 만들었잖아요. 그죠? 요거 어드레스에 어떤 값을 넣고 막 해요. 그죠? 이런 스택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데이터 타입이 아까는 인티저만 됐잖아요. 그죠? 인티저만 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똑같은 스택인데 얘는 패킷 타입으로 만들었다고. 얘는 패킷 타입. 얘는 인티저 타입이고. 그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파라미터처럼 하면은 이 대문자 T 있죠. 타입. 얘를 갖다가 데이터 타입을 정할 수 있어요. 그죠? 얘는 디폴트는 인티저. 뎁스는 1024. 아까는 언바운드였는데 여기는 뎁스 줘가지고 바운드 줬네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t랑 뎁스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스택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또 만들 필요 없이 이 스택 아까는 요 패킷을 또 따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요걸 못 사용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만들 필요 없이 파라미터만 데이터 타입은 패킷이야. 사이즈는 128개짜리야. 이렇게 해놓으면 얘는 이거 갖다가 하나만 만들어 놓고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거 갖다 이용할 수 있어. 요 때도 사용할 수 있고 요 때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죠? 많이 쓰겠네. 엄청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코드 볼 때는 약간 봐요. 이거 코드 아까 요거 보는 거랑 요거 보는 거랑 그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까보다는. 그래서 이런 게 수두룩해요. 네. 타입 데프라고 돼 있어. 타입 데프. 클래스 제너레이터가 있죠. 클래스 제너레이터에서는 패켓이라는 클래스 P1을 핸들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아마 new를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패킷이란 클래스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쵸? 정의가 돼 있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클래스 패킷 있죠, 패킷. 얘도, 제너레이터 마이 제니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너레이터는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가 없어요, 얘는 문제가 없어요. 제너레이터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있구나, 아는데, 얘는, 패킷 P1이 어딨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갖다가 타입 데프로 이렇게 선언해 주라는 얘기예요. 어딘가 있다. 여기 어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C 언어 할 때 함수 있잖아요. 함수를 먼저 헤더 파일 같은데 정의를 안 해놓고 그냥 쓰면 함수가 없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함수를 사실은 먼저 메인보다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찾아서 쓰는데 안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 내잖아요. 그 함수 이름 붙여 놓잖아요. 그죠? 헤더 파일에 함수가 여기 있어 라고 그런 거를 갖다 보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익스턴을 쓰라는 거예요. 익스턴이라는 거 쓰라는 거예요. 익스턴을 갖다가 이제 많이 쓰게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노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멤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가요. 보통 이렇게 우리 예제처럼 짧게 만들지를 않아요. 엄청 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데 뭐가 알고 싶으냐면 여기에는 변수가 뭐고 태스크가 뭐고 펑션이 뭐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뭐 종류가 있지? 리드는 있나? 라이트는 있나?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쫙 기술을 해놓으면 핑 다음에 또 찾으려면 또 다음에 또 한 줄 넘어가 찾아야 돼요. 한참 뒤에 찾아야 돼요. 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다가는 클래스 엔드 클래스까지는 여기에 들어가는 멤버 이름만 적어 놓는 거예요. 프로토타입 멤버 이름만 적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익스턴 해가지고
태스크 핑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엔드 클래스가 끝나기 전까지 여기는 리스트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트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개가 있구나. 6개가 있구나. 어떤 펑션이 어떤 태스크가 있구나. 한눈에 보기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얘네들은 이 안에 실제로 이렇게 기술한 것들 이렇게 이런 기술한 것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와우. 기술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태스크 노드 클래스에 있는 핑이야. 핑이라는 건 여기에 기술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나는 태스크 핑만 봤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려면 요걸 찾아야겠죠. 노드 콜론 핑. 그죠? 이렇게 하면 쓰라는 얘기예요. 베스트 프랙티스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니까 더블 콜론이라고 안 하고 더블 콜론이라고 이런 거 하는구나. 더블 콜론. 더블 콜론이라고 그랬네 계속 그동안. 더블 콜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베스트 프랙티스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은 함수는 클래스 내에서 만들어 놓고 쓰세요 라는 거야. 디스플레이 같은 거 어떤 값을 프로퍼티들을 알고 싶은 거죠. 지금 현재 프로퍼티들을 알고 싶은데 밖에서 그 값을 읽어다가 이렇게 프린트하는 거 하지 말고 디스플레이 하는 것 같은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있는 디스 이용해서 디스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고요. 컴페어 하는 거, 뭐 비교하는 거 있죠. 내부에서 비교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두라는 얘기예요. 또 뭐냐면 아까 스택이라는 클래스 만들었죠. 아까 여기 스택이라는 클래스 만들었죠.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갖다가 이거 파라미터잖아요. 그죠? 패켓 타입용 클래스를 이렇게 스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스택 샵 패켓 이렇게 스택 샵 패켓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요거 갖다가 타입 def로 이렇게 해놓으면 요게 그냥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패켓 스택이라는 거 갖다가 딱 봤을 때 얘는 스택 패켓이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요걸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헷갈려. 나는 쓰니까 좀 헷갈리는 게 패켓 스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딘가 타입 def 스택 샵 패켓 하나면 패켓 스택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야. 이걸 어디선가 저 앞에서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거 쓰는데 이거 쓰게 되면 이거는 그러면은 어디서 왔지?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코드를 중간중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꼭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헷갈리더라. 근데 어저께 제가 UVM이라고 말씀드렸죠. UVM, 메소돌로지. 베리피케이션 메소돌로지 UVM이라고 말씀드렸죠. UVM이 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타입 def를 어디선가 해가지고 요것만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익숙해져야죠. 그리고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패키지라는 게 있거든요. 패키지가 뭐냐면 이걸 다 모아둔 거예요. 클래스를 포함해서 어떤 펑션, 태스크, 태그, 데피니션, 데이터 타입, 뭐 파라미터 이런 거 갖다가 다 모아둔 게 패키지예요. 되게 큰 개념이에요. 패키지를 갖다 불러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디자인을 만들잖아요. 디자인을 갖다가 컴파일해서 하면 탑이 보이고 그죠? 그 밑에 DUT도 보이고 테스트 벤치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패키지를 갖다 이제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클래스를 갖다 쓴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이 패키지를 갖다 쓰면 패키지는 탑에 같은 레벨에 패키지가 있어요. 레벨에 이게 딱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참조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 참조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갖다 써요. 여기 패키지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패키지라고 돼 있어요. 패키지 엔드 패키지 돼 있고요. 여기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죠?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펑션이 있는데 펑션은 오토매틱 클래스 애드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용해서 컴플렉스 클래스를 이용한 어떤 펑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컴플렉스 애드라는 펑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뉴를 한 다음에 애드를 만들었으니까 애들은 이제 핸들만 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뉴를 한 다음에 뉴는 뉴의 add의 r 여기 r 있잖아요, 그죠? a의 r 컴플렉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개. a, b 두 개 있는 거예요. r 여기가 add r 컴플렉스 ar, bar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add i는 ai, bi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ai는 요거고요, 그죠? 요거 만들어서 요거 같게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몇 개를 넘나들면서 만든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펑션도 멀티플라이를 만들었는데 얘는 뭐 곱하기 하겠죠. 곱하기 a, b 각자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겠죠. 이건 되게 단순화시킨 거고요. 되게 복잡하게 아니면은 되게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만 딱 쓰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클래스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펑션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패키지예요. 실제로 아까 UVM 말씀드렸죠? UVM이 메소돌로지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기로 다 얘기해 놓은 거. 그래서 그거 갖다 딱 쓰는 거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테스트 벤치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UVM이 만들어 놔서 그거 갖다가 그러면 클래스가 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갖다가 다 패키지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가져다가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키지가 그렇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키지에서 이제 오퍼레이터는 이거예요. 패키지의 어떤 클래스의 어떤 아웃풋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오퍼레이션이에요. 클래스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클래스를 쓸 때는요. 임포트를 먼저 해줘야 돼요. 임포트. 아까 UVM 할 때도 그 임포트 UVM 패키지 이름 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요. 임포트 컴플렉스 패키지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컴플렉스 패키지 안에 컴플렉스를 갖다 쓸게라는 얘기예요. 컴플렉스 패키지가 이거죠. 요거 안에 컴플렉스를 가져올게라는 얘기예요. 요거는 임포트 컴플렉스 패키지 안에 애들을 가져올게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죠. 왜냐? 다 부르면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쓴다. 컴플렉스 패키지에 별 붙여서 다 쓸게, 다 볼게, 다 참조할게 라는 얘기예요. 인클루드랑 약간 비슷한다고 본 거죠. 인클루드는 여기 있는 인클루드 어떤 거 하는 게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죠? 실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도록 준비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그젬플을 보면 이그젬플을 볼게요. 여기서 보자. 임포트를 먼저 하죠. 임포트 이렇게 할게요. 임포트를 해가지고 컴플렉스 패키지의 컴플렉스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는 그냥 임포트 하는 방식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임포트 이거는 이렇게 별표로 불렀고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불렀으니까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쓴다는 얘기. 임포트를 한 다음에 임포트랑 이제 엑스포트가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패키지를 만들어요. 패키지를 만드는데 얘는 임포트를 했어요. 패키지를 만드는데 또 다른 패키지를 부른 거죠. 그쵸?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뭘 또 만든 거예요. 더 이용해서 뭘 만든 거죠. 그게 시그널 어널리스라는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엑스포트는 뭐냐면 엑스포트를 하면 임포트 안에 아니 컴플렉스 패키지라는 거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데서 이제 이거 불러요. 임포트를 하잖아요. 그죠? 임포트를 하는데 시그널 어널리스를 임포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그널 어널리시스 어쩌고 콜론 별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는데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쓰는데 컴플렉스 패키지 안에 있는 것도 쓰게 돼요. 여기 바깥에 있는 거 쓰면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또 임포트 컴플렉스 패키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엑스포트를 해줬기 때문에 따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임포트 뭐만 했냐면 임포트 시그널 어널리스만 해줬죠. 그러면 마치 임포트 컴플렉스 패키지까지 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엑스포트예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여기서 불렀지만 여기선 부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못 써요. 그래서 그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엑스포트고요. 없으면 따로 또 불러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퀴즈 하나 풀어볼게요. 퀴즈 하나 풀어볼 거고 요거 하나만 풀어볼 거예요. 얘는 중요한 것 같아서 느낌에 여기서 문제를 하면 될게요. 이제 클래스를 볼게요. 클래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핸들, 그죠? 핸들 여기 만들었죠? ABC라는 클래스에 핸들을 붙였어요. 그 핸들에다 new를 해서 O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01.a에는 어떤 값이 있습니까? 라는 문제예요. 이 001이래. 51에 이 핸들에 A를 갖다 가리켰어요. 그죠? 요 프로퍼티를 가리켰어요. 얘는 얼마예요? 이 A가 어쨌든 U를 한 거잖아요. 그죠? U 한 다음에 이 값이 뭡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10이라고 나와 있죠. 왜 10인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코드의 의도는요. U를 했으면 이니셜 값이 줬잖아요. 그죠? 5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5로 안 바뀌고 10이냐는 거예요. 이게 디스가 빠져서 그래요. 그죠? dis.a 해야 여기 값이 5로 바뀔 거예요. 그죠? 네, 여기까지.